신경성 식욕부진증에서 단식 상태 및 제거 행동은 때로는 상당히 심각하고 치명적인 의학적 상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DSM-5 진단 기준 A. 필요한 양에 비해 지나친 음식물 섭취 제한으로 연령, 성별 발달 과정 및 신체적인 건강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저체중을 유발합니다. 두드러진 저체중은 최소한의 정상 수준보다 체중이 덜 나가는 것으로 정의되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해당 발달 단계에서 기대되는 최소한의 체중보다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B. 체중이 증가하거나 비만이 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행동은 지나친 저체중일 때도 이어집니다. C. 기대되는 체중이나 체형을 경험하는 방식의 장애, 자기평가에서 체중과 체형에 대한 지나친 압박 혹은 현재의 저체중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지속적 결여가 있습니다. 1. 제한형 지난 3개월 동안 폭식 혹은 구토, 하재, 이뇨제, 관장 등의 제거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한형은 저체중이 주로 체중 관리, 단식 및 과도한 운동을 통해 유발된 경우를 말합니다. 2. 폭식 제거형 지난 3개월 동안 폭식 혹은 제거 구토, 하재, 이뇨제, 관장 등의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1. 경도 BMI 17kg/m제곱 2. 중등도 BMI 16에서 16.99kg/m제곱 3. 고도 BMI 15에서 15.99kg/m제곱 4. 급도 BMI 15kg/m제곱 미만. 신경성 식욕부진증에서 단식 상태 및 제거 행동은 때로는 상당히 심각하고 치명적인 의학적 상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장애의 영양 상태는 대부분의 신체 주요 장기에 영향을 주고 다양한 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월경이나 비정상적 활성 징후를 포함한 생리학적 장애가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영양실조와 관련된 대부분의 생리학적 장애들은 영양학적 재활을 통해 회복될 수 있지만 골밀도 손실을 포함한 몇 가지 장애의 경우 보통은 완벽하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토를 유발하거나 하재, 이뇨제, 관장제를 오용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많은 수의 장애를 유발하며 비정상적인 검사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성 식욕부진증 일부는 검사에서 이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한 저체중일 경우 많은 신경성 식욕부진증에서는 우울한 기분, 사회적 위축, 과민성, 불면증, 성행위에 대한 흥미 감소와 같은 우울증 증상을 나타냅니다. 강박적 양상이 음식과 관계가 있든 없든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신경성 식욕부진증에서는 음식과 관련된 생각에 집착합니다. 몇몇 사람은 요리법을 모으거나 음식을 저장해둡니다. 굶주림과 관련된 행동들을 관찰해보면 음식과 관련된 강박, 행동과 강박 사고가 영양 부족에 의해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이 보이는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 음식, 체형 혹은 체중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적으로 강박장애의 진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다른 모습으로는 공공장소에서 먹는 것에 대한 걱정, 무능력한 느낌, 주변의 환경을 통제하고 싶은 강한 욕구, 경직된 사고, 사회적 자발성의 결여, 그리고 과도하게 억제된 정서 표현 등이 포함됩니다. 제한형 신경성 식욕부진증에 비해 폭식 제거형은 충동성 문제와 알코올 및 기타 약물, 남용과 같은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가진 사람들의 일부는 지나치게 과도한 신체 활동을 보입니다. 신체 활동의 증가는 주로 신경성 식욕부진증 발병 전에 나타나고 장애 경과 동안 증가된 활동은 체중 감소를 가속화합니다. 치료 기간 동안에는 과도한 활동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체중 회복을 어렵게 합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에서는 음식 섭취량을 조작하는 것 같은 행동을 통해 체중 감소를 성공시키거나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다이어트 약을 오용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동반된 경우 탄수화물 대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슐린 투여를 생략하거나 투여량을 줄이기도 합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발달과 경과.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 초기에 시작됩니다. 사춘기 이전이나 40세 이후의 발병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빠르거나 느린 발병 경우는 모두 존재합니다. 이 장애의 발병은 종종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 사건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경과와 결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나이가 어린 경우 살이 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과 같은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을 나타내고, 연령이 높을수록 질병의 지속기간이 더욱 길며 만성화됩니다. 많은 사람은 모든 진단 기준을 충족하기 전에 섭식 행동의 변화 단계를 거칩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가진 일부는 1회의 사파 후 완전히 회복되고, 다른 일부의 경우 증상의 재발로 인해 체중 증가의 변동을 보이기도 하며, 또 다른 일부는 수년에 걸쳐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체중을 회복시키고 다른 합병증의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은 5년 안에 증상 호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입원한 경우에는 증상 호전의 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대략 10년에 5% 정도입니다. 사망은 대부분 합병증 혹은 자살이 원인이 됩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기능적인 제한을 보입니다. 일부는 사회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활발히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현저한 사회적 고립과 학업 및 직업적 수행에서 실패를 보입니다.